네, 2024년 5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그리 좋지 않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비를 맞춰주자는 세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북한에서 똥비라를 대한민국에 뿌렸습니다. 여기에 좌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이모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북의 오물풍선, 남의 삐라, 불통의 한반도가 위태롭다라는 기사입니다. 현장에서라는 그런 표시가 붙어 있네요. 이 기사에서는 이제 남북이 굉장히 대립적이다. 불통관계다. 엽기적인 풍경은 비극적이고 위태롭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물 휴지 풍선을 날려보냈고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의 표현의 자유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이 기자가.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는 문구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스쳤다라고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띄우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북한은 일단은 총포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라고 써놨습니다. 우리가 전단 띄웠는데 북한은 총포로 대응하지 않고 똥폭탄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 필자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그 전에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냈을 때 북한은 고사총을 쐈었죠. 그리고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었는데 그것처럼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읽혀서 다행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 추돌 가능성은 높다라고 하면서 김강일 북한의 국방성 부관이 어느 순간 수중에서 자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지난 5월 26일 날 NLL에서는 살오는 팔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B라는 남북관계의 풍향계다. 갈등이 깊어지면 충돌의 불쏘시개로 타오르고 대화를 하면 가라앉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72년 7.4 공동성명에서 서로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않으며 라고 명시했다고 하면서 B라가 비방 중심의 핵심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기자는 북한에 삐라 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김정은이가 겁줬으니 삐라 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필자는 읽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삐라의 문제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부추긴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부 김영호 장관은 자유의 북진 정책을 공언한 바 있고 심리전과 자유의 북진에 삐라가 빠질 까닭이 없다라고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이 필자는 선임 기자로 되어 있어요. 선임 기자면은 적어도 부장급은 될 텐데 이런 기사를 보면서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군. 북한이 뭐라고 하게 되면 남한에서 짝짝꿍하는 세력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삐라 보낸 거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한 거는 똥삐라가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너뛰고 있어.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는요, 기본적으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했지. 그리고 정전을 한 상태이고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개입해서. 이 관리하는 정전은 순식간에 깨져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남과 북이 모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북한도 핵미사일, 대한민국도 그에 못지않는 무력 증강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장치가 있다 없다, 안전장치에 매달린다,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전쟁 중에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나마 약간의 안전장치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서는 서로의 무력 그리고 싸우겠다는 의지가 우리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저쪽에 밀리고 그리고 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류의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서 참 사람들 이기적이다. 어떻게 같은 동포로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킨다는 그런 인도주의는 하나도 안 보이고 북한 김정은 그런 것들에 비위를 맞춰야 된다는 식으로 글을 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내는 북한을 향해서 보내는 삐라가 그런 주민들을 해방시키자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플러스에서 정치적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인권에 기초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정이가 보내놓고 뭐라고 떠들고 있는 똥삐라는 그건 완전히 테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 환경단체들을 진짜 격렬하게 비난하고 싶어요. 만약에 한일 관계가 안 좋아서 일본이 대한민국에다가 똥삐라를 뿌렸으면은 환경오염시켰다부터 시작돼갖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을 겁니다. 근데 입도 뻥긋 안 하는 게 대한민국의 반핵단체, 환경단체. 아니 왜 똥을 뿌려? 근데 왜 좌파들은 뭘 그렇게 환경오염 떠들고 하는 자들은 왜 가만히 있어? 어? 그리고 북한의 말을 들으라고 계속 압박을 가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라인 사태가 일어나면은 뭐 하나라도 손해 안 보겠다고 파들파들 떠든 세력들이 북한이 우리한테 뭘 요구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입장 보이면 북한 요구를 들어주라고 아주 악을 씁니다. 교묘한 논리를 떠들고. 싸우면 안 된대. 아니 내 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면 싸워야 된다고 반일주의자들은 얘기하면서 북한하고는 안 된대. 그러면서 이 자들은 대한민국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다 누리고 있죠. 7.4 공동성명에서 상호 비방 중상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미 깨진 지 오래잖아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준비해서 하는 거는 비방 중상을 넘어선 우리를 멸절시키겠다는 의도잖아요. 이런 건 입도 뻥긋 못하는 사람들이 뭘 떠들어. 그리고 같은 동족으로서 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인을 항거를 하면서 김씨 3대 독재인은 왜 항거를 하자는 주장을 못할까? 그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자는 거는 전혀 주장도 안 해. 그러니까 운동권은 사입이에요. 이 사입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지식인을 차지하면서 제가 지식인 사회를 보면서요. 저는 옛날에 돈의 노예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진짜 돈만을 위해서 뛰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옳고 그름이란 정의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그때 말을 하지 않는 게 돈의 노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 정의 대한민국에선 독재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 전두환 어떻다고 하는 자들이 그거보다 몇십 배 심한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요. 그건 뭐죠? 독재의 노예인가?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지식인인 척하고 일부 언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현역돼가지고 이걸 근대로 떠드는 세력이 또 나와요. 또 교묘하게 포장하면 나중에 또 민주투사가 된다고. 자, 저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똥삐라를 뿌렸는데 문재인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환경단체가 입도 뻥긋 안 하는 게 참으로 우습고 가소롭습니다. 우리는 쌀 줬잖아. 우리는 달러 보내줬잖아. 그런데 살얼음팔이니까 북한 자극하지 말라라고 글을 쓰는 자들이 나옵니다. 누가 더 조국을 생각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